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김양수 교수님 연구실 통합과정생 윤솔지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그립 관계자분들과 또 오늘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 알츠하이머병 등 다양한 타우패스를 일으키는 타우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타겟팅하기 위해 타우 리피3 올리고머 기반 스크리닝 플랫폼 구축 및 신약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타우는 정상적인 신경세포의 엑손에 주로 존재하는 마이크로튜브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틴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타우가 엑선 발달 과정에 관여하고 마이크로튜브 스테빌리티 및 다양한 세포 내 기관들의 이동 조절에 관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타우는 마이크로튜브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틴 타우, MEP의 유전자를 통해서 발현이 되는데요. Alternative splicing을 통해서 뇌에서 6개의 주요 아이소폼이 발현되게 됩니다. 각각의 아이소폼은 이 N-터미너스의 인서트 도메인 부분과 마이크로튜브 바인딩 도메인의 4가지 타우 리핏들의 유무와 그 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런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응집하면서 일으키는 다양한 퇴행성 신경질환들을 타우패티라고 일컫는데요. 축적되는 타우 아이소폼이 질병마다 다르다는 것도 알려져 있어서 타우의 비정상적인 응집에 기여하는 커먼 메커니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별적인 타우패티에 대한 메커니즘의 이해도 필요해 보입니다. 타우 단백질이 다양한 타우패티에서 비정상적인 응집을 할 때 이 응집에는 시딩 역할을 하는 병원성 타우시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타우 단백질 내에서 이렇게 초록색,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마이크로튜블 바인딩 도메인이 이런 시딩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여기 소개된 논문 외에도 다수의 논문에서 보고된 바가 있듯이 타워가 원래는 솔루션 상태 내에서 이런 아밀로이드제닉한 리전들이 실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 케미컬 인바이러먼트 등 응집체가 형성될 수 있는 병리적 상태에서는 이렇게 구조 확장이 일어나고 이 아밀로이드 모티프인 타우 리핏 리전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이로 인해 응집이 유도되어 결과적으로는 독성 응집체가 형성된다고 최근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크라이오-EM 연구들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또 다른 타우패스를 가진 환자들로부터 분리된 타우 필라멘트를 확인해 본 결과 주로 타우 리피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고조적 코어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따라서 해당 리전이 응집에 미치는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우는 뇌에서 다양한 프로티스들에 의해서 이렇게 절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타우 리핏 부분들을 포함되는 절단된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필라멘트랑 유사한 구조를 인비트로에서 쉽게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타우 리핏 부분들이 타우패스를 유발하는 응집에 중요하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독성 응집체를 유발하는 정확한 미니멀 리전 및 병리학적 타우 스피시스는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를 규명하여 타우 단백질의 응집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서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치료제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독성 응집체를 유발하는 미니멀한 리전, 타우 뉴로톡식 코어를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타우 리피드들을 각각 합성을 진행을 해서 그 특징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 펩타이드들 합성은 솔리드 페이지 펩타이드 신테시스 SPPS 기법으로 합성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는 고체상 레진에 아미노산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결합시켜서
원하는 펩타이드를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고체 지지체 내진에 펩타이드를 합성을 하는 것이라서 매 스텝마다 와싱 과정을 통해서 부산물을 제거할 수 있어서 높은 순도의 펩타이드를 효율적으로 합성할 수 있고 또 자동화도 가능해서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타우 리핏들을 합성한 후 이제 응집체를 형성할 수 있는지 어그리게이션 에세이를 THP 에세이, 피브리를 보기 위한 에세이, 그 다음에 올리고머리 폼을 확인하기 위한 A11 탑블렛, 템으로 인한 구조 분석 등 어, 응집하는 양상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발생된 응집체가 세포 독성을 띠는지 이제 AT22 마우스 히포캠펄 뉴러널 셀 라인의 트리팅에서 세포 독성을 확인을 하였고 또 실제적으로 쥐의 뇌에 직접 주입을 해서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지 또 이제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이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확인하여 어떤 리전이 뉴로톡식 코어로서 독성 응집체를 유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각각의 타우 리피트의 어그리게이션 키네틱스 및 응집체의 세포 독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총 4가지 타우 리피트를 포함해서 리핏 2의 유명한 2가지 패밀리어 뮤테이션 P301S, P301L까지 총 6가지의 펩타이드를 앞서 말씀드린 SPPS 기법으로 합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전체 프로틴 중에서의 프래그먼트의 지금 성질을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펩타이드들이 N 말단의 아세틸레이션 그리고 C 말단의 아미데이션을 진행해서 찰지를 뉴트럴리제이션 함으로써 이제 그 전체 프로틴 중 프래그먼트의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각각 타우 리피트들을 합성한 후 응집을 하는지 2가지 컨디션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타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비트로에서 실험을 진행할 때는 헤파린과 같은 인듀서를 넣어서 응집을 유도해서 실험들을 많이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레버토리 베이스드 시스템으로도 실험을 진행하고 하지만 이제 실제 저희 뇌 속에서는 이런 인듀서가 부재한 환경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듀서 없는 좀 더 피지올로지컬 렐리반트한 시스템을 확인하고 그 컨디션 내에서의 응집체를 또 보는 것이 각광받고 있어서 2가지 컨디션 모두 인듀서가 있고 없고의 환경에서 응집을 보았습니다. 응집체가 형성되는 것은 다이오플라빈 T, THT라는 이제 형광 프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THT는 단백질이 베타시트 구조를 형성하면서 응집될 때 이 베타시트의 구조에 결합해서 형광 신호를 내면서 이제 피브릴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형광 프로브입니다. 이렇게 응집체를 확인한 후 해당 응집체들을 마우스 히포캠펄 뉴러널 셀 라인인 HT22 셀에 트리팅해서 세포 독성을 띠는지 MTTSA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들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헤파린과 같은 인듀서가 있는 상황에서는 타우리피 2와 3 그리고 2의 2가지 뮤테이션 하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브릴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듀서가 없는 좀 더 피지올로지컬 렐리벤트한 시스템에서는 특이적으로 리핏 3가 자발적인 응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다른 뮤테이션인 이 P301L도 응집을 하였으나 같은 아밀로이드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리핏2와 다른 뮤테이션인 P301S는 스스로 응집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리핏2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 브레이킹 하는 프롤린이 다른 하이드로포빅한 로이신이라는 레지드로 치환이 되어야지만 스스로 응집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응집체들이 형성된 것을 세포 독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완벽히 이제 응집화된 피브릴 형태의 세포 독성을 확인하고자 인지서가 있는 조건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응집이 진행되니까 어느 정도 다 응집된 원데이 샘플, 그리고 인지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느리게 어그리게이션이 진행이 되니 3데이 샘플들을 피브릴로 간주하고 세포에 쳐서 독성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컨디션 모두에서 리피3 응집체들이 가장 높은 세포 독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응집체들을 쥐 뇌에 직접 주입해서 이제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지를 확인을 해보았고요. 이를 위해서 7주령 ICR 마우스를 사용을 하였고, 인트라세레브로 벤트리큘러 인젝션을 통해서 이제 쥐의 벤트리클, 뇌실에 직접 주입을 해서 인지 기능 저하를 Y메이즈라는 행동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Y메이즈는 쇼텀 메모리 로스를 확인할 수 있는 행동 실험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쥐들이 새로운 곳을 계속 탐험하고자 하는 특성을 이용한 행동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쥐는 새로운 알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면서 이제 얼터레이션이 측정이 되게 되는데요. 인지 기능이 저하된 쥐들의 경우 방금 전에 다녀왔던 알이 어느 알인지 기억하지 못해서 계속 되돌아감으로써 얼터레이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었을 때 비클 주입된 쥐들 대비해서 이제 두 가지 컨디션 모두 리피3 응집체가 주입된 그룹에서 가장 현저히 인지기능 저하가 일으켜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경 독성 응집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점은 타우 리피3로 이것을 뉴로톡식 코어로 균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실험들은 리피3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며 헤파린이 없는 좀 더 피지올로지컬 relevant한 시스템에서의 응집체들을 더 면밀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리피3가 응집체를 형성을 할 때 그중 올리고머릭 폼이 더 톡식할지, 피브릴 폼이 더 톡식할지를 확인을 해보아 저희가 타겟팅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병리적 타우 스피시스를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올리고머릭 폼을 디텍션하는 A11 안티바디를 활용해서 시간에 따라서 샘플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12시간 인큐레이션 했을 때 올리고머릭 폼이 가장 어번던트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 12시간 인큐베이션 된 올리고머 샘플과 또 앞서 TST로 확인되었던 피브릴이 플라토를 이루었던 3데이 피브릴 샘플을 네게티브 스테인 10 이미지를 통해서 구조를 보았습니다. 12시간 올리고머 샘플은 좀 더 헤테로지니어스하고 더 작은 응집체로 주로 구성된 것을 보인 반면 3데이 피브릴 샘플에서는 피브릴러 탱글이 잘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응집체들을 세포 독성 및 이제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지를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동일하게 HT22 셀 라인에 트리팅을 했었을 때 두 가지 응집체 모두 유의미한 세포 독성을 야기하며 또한 뇌실에 주입을 하였을 때 이제 현저한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각각의 응집체들을 뇌실에 주입했었을 때 어떠한 바이오마커들의 변화가 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리피3 올리고머릭 샘플을 주입한 그룹에서는 시냅틱 마커인 PSD95가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인플라메이션의 마커인 이방원과 병리적 타우의 과인산화된 포스포릴레이드 타우를 볼 수 있는 ATAC 업 레귤레이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리피스리 올리고머가 시냅스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동시에 신경염증 과정을 촉진하였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장 높은 신경 독성을 이제 발휘하며 유망한 저희가 타겟팅할 수 있는 테라퓨릭 타겟으로 올리고머릭 리피3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견한 패소지닉한 리피3 올리고머를 타겟팅할 수 있는 스크리닝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자 했는데요. 사실 리피3 자체의 응집 성질 때문에 리피3 올리고머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치료를 인큐베이션 할 때 샘플 안에는 리피3 모노머, 올리고머, 그리고 피브릴 상태가 혼재할 것이기 때문에 올리고머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리피3를 플레이트에 고정하고 그 위에 응집체를 형성한 후 나머지를 세척함으로써 이제 리피3 올리고머를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스크리닝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펩타이드들을 SPPS 기법으로 합성 진행을 했고요. 리피3를 플레이트 바닥에 이모빌리제이션 시킨 다음에 잘 고정이 되었는지 안티바디로 밸리데이션 진행을 하고 저희가 타겟팅하고자 하는 응집체를 플레이트 위에서 유도한 다음 케미컬들을 트리팅해서 이제 리피3 올리고머의 specifically binding affinity를 가지는 몰리큘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플레이트 구축을 위해서 저희는 니켈 코릴 플레이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리피3의 C터미널에는 히스티딘을 6개 붙인 히스텍을 붙임으로써 이런 다이밸렌트한 메탈에 대한 히스텍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통해서 펩타이드를 플레이트 바닥에 고정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텍만 캐핑되어 있는 블랭크 웰과 리피3 모노머가 바인딩되어 있는 웰들의 안티바디를 쳐서 바닥에 원하는 리피3가 잘 고정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리피3의 응집체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노머가 바인딩되어 있는 플레이트에 이제 리피3를 추가적으로 쳐서 37도씨에서 인큐베이션을 함으로써 응집을 유도했습니다. 아무래도 C터미너스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느리게 응집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THC로 피브릴 형성 과정을 보았을 때 5일 차에 피브릴이 플래토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올리고머릭 폼은 이틀 차에 가장 피크를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히스텍만 캐핑한 블랭크 웰과 리피3 모노머가 붙어 있는 웰, 그리고 리피3 올리고머릭 폼이 붙어 있는 웰을 구축하여 그 플레이트를 타우 올리고머릭 에세이, 즉 TOA라고 명칭하였습니다. 이 TOA를 활용을 해서 리피3 올리고머릭 폼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갖는 몰리큘들을 탐색하고자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형광을 띠는 총 20개 종의 FDA approved drugs를 활용을 했고요. 이 TOA 플랫폼에 해당 케미컬들을 트리팅한 다음에 짧게 인큐베이션하고 와싱을 해서 이제 이 케미컬들의 형광을 디텍션 함으로써 어떤 리피드 3 폼과 더 바인딩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래프는 히스텍만 캐핑되어 있는 블랭크 웰에서 이제 발견된 형광을 0이라고 간주했었을 때 각각 리피3 모노머와 올리고머릭 폼이 붙어 있는 웰에서의 형광 인텐시티를 이제 도식해 놓은 도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올리고머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한 총 5개의 몰리큘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보인 형광 인텐시티를 좀 더 자세하게 로 데이터를 보여준 게 옆의 그래프인데, 리피3 모노머 대비해서 올리고머리폼과 좀 유의미하게 바인딩 어피니티를 갖는 총 5가지 물질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리피3 올리고머와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몰리큘들이 패털로지컬 응집체와 더 효과적으로 붙고 그를 해체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선정된 5가지 몰리큘들로 이후 스크리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리피3 응집체에 대한 이를 해체시켜주는 효과를 확인을 했는데요. 리피3를 하루 인큐베이션 시켜서 올리고머리 폼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케미컬들을 트리팅 했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잘 해체시켜주는 몰리큘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리 3일 동안 인큐베이션해서 피브릴 형태를 만든 다음에 컴파운드들을 트리팅 했을 때에도 피브릴을 효과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몰리큘들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리피3 응집체에 대한 약물 효과를 확인한 반면 이게 더 확장돼서 플랭스 타우에게까지 효과가 입증될 수 있을지를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확인 진행을 해봤습니다. 플랭스 타워에서 같이 인큐베이션을 했을 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응집체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 그 응집을 저해하는 몰리큘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미 형성되어 있는 플랭스 타워의 피브레이드를 효과적으로 클리어링 해주는 몰리큘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리피3 응집체에 대한 해체 용해 능력이 이제 플랭스 타워에서도 재현되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 결과적으로 16번 컴파운드, 솔카폰이라는 약물이 타워 응집체들에 있어서 이제 클리어링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몰리큘러 추후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선정된 톨카폰이라는 약물의 인비버 에피케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우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 PS19 마이스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톨카폰을 30mpk로 2주간 IP 인젝션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후 세크리파이스를 통해서 이제 리파 솔루블 그리고 리파 인솔루블 브레인 라이세이트를 얻어서 이뮤노블라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타우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 이 해당 마우스 모델에서는 이제 휴먼 타워가 과다 익스프레싱이 되기 때문에 와일드 타입 대비 TG 그룹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토탈 타워의 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타워의 응집을 이제 후기 단계에 관여하는 포스코릴레이션 사이트를 여러 개 확인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토카폰 약물을 투입한 그룹군의 경우 이제 포스포릴레이드 타워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솔루블 프랙션에서의 다음 결과를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검증을 위해 좀 더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어게게이츠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인솔루블 프랙션에서의 토탈 타워 양을 확인을 해보았고요. 인솔루블 프랙션에서 타우 응집체들이 이제 톨카폰 투입된 약물군에서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결과들을 통해 이제 스크리닝을 통해 발굴된 톨카폰이라는 약물이 타우 응집체 형성을 저해하고 풀어주며 그 응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인산화된 타우들을 줄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타우의 비정상적인 응집에는 타우 시드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시딩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니멀한 리전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타우 리피트들을 각각 합성을 진행해서 캐릭터리제이션 진행을 했고요. 헤파린과 같은 인듀서가 없는 피지올로지컬 relevant한 컨디션에서 리핏 3가 자발적으로 응집을 하고 또 독성의 필라멘트를 구성을 하며 실제로 인지 기능 저하까지 일으키는 응집체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응집하는 리피3 응집체 중 올리고머릭 폼이 가장 패설로지컬한 폼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이를 활용해서 스크리닝 플랫폼을 구축하고 추가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타워 응집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그를 타겟팅할 수 있는 톨카폼이라는 물질의 인비트로 인비보 에피케시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구축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타우페시를 타겟팅할 수 있는 약물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쭉 종합해 보았을 때 이번 연구는 타우 단백질의 응집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타우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들은 올해 9월 안개반대 케미 인터내셔널 저널에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위해서 오랜 기간 잘 이끌어주시고 실험적인 조언들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수 교수님과 또 저희 연구실 식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